우리가 상속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형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형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늦은 바인딩은 컴파일 할 때 호출할 함수가 어떤 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시간에 늦은 바인딩, 실행 시간에 하는 늦은 바인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참조 변수나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처리해야 되겠고,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함수이어야지만 늦은 바인딩을 합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이른 바인딩을 해요. 그러면 요 예제를 갖고 한번 여기 답을 써놨지만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A는 가상함수가 있고 이제 가상함수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가상함수가 아니고 바즈도 가상함수가 아니고 바와 햄은 이제 가상함수예요.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요거부터 살펴봅시다. AA예요. 그러면 참조 변수나 포인터 변수가 아니죠. 값 타입의 변수예요. 그러면 쟤를 이용하는 건 무조건 이른 바인딩을 하겠죠. 그래서 이른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타입을 A 타입의 리모컨을 쓰는 거죠. 값 타입 리모컨인데 A를 쓰는 거예요. 그럼 호출할 수 있는 건 항상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요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늦은 바인딩 할 경우에는 이제 실제 호출되는 거는 뭘 가리키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A의 후, A의 반은 얘가 가상함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A 자체가 어차피 값 타입이기 때문에 다 이른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있는 함수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클래스를 살펴봅시다. B는 A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속받는데, 자, 여기는 who를 물려받죠. 근데 who는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즈를 물려받는데 얘는 바즈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함수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재정의하고 있고, 반은 가상함수인데 뭔가 재정의하지 않고 있죠. 가상함수예요. 그리고 햄은 가상함수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 일반 함수를 재정의한 경우, 가상함수를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하고 가상함수 중에 일부를 재정의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경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형성을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부모 리모컨, 부모의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 객체들을 가리키게 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참조 타입의 변수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포인터 갖고 하니까 이제 그 이른 바인딩 그러니까 늦은 바인딩 할 수 있는 요건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A는 A를 가리킨 게 B를 가리키고 있고, 이제 함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who는 그 가상함수가 아니니까 얘는 이른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이른 바인딩을 하니까 어차피 얘는 who가 없으니까 A께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A의 who가 실행이 됩니다. 반은 가상함수예요. 가상함수인데 그건 물려받을 거고, 얘는 재정의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늦은 바인딩을 하는데, 늦은 바인딩을 하더라도 어차피 B는 바가 없으니까 실제 실행되는 건 A에 있는 바가 실행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바즈예요. 바즈는 그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포인터 변수라고 하더라도 이른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호출되냐면 여기 거는 호출이 안 되고 여기 게 호출이 돼요. 그래서 A 리모컨을 보니까 바즈 3이니까
이제 int 더블 있으니까 얘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바인딩으로 이제 A 바즈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ham은 PA가 포인터이고 ham은 가상함수이니까 이제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그리고 ham을 얘가 재정의하고 있으니까 이제 B께 호출되는 거예요. A에 있는 게 호출되는 게 아니라 B에 있는 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late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거는 포인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 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걸 쓰고 있죠. 그래도 포인터니까 이제 그 늦은 바인딩 할 수 있는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foo예요. foo 함수는 일반 함수니까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얘는 foo를 재정의하고 있지 않으니까 B에는 foo가 없으니까 물려받은 부모에 있는 foo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ar는 늦은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 bar는 이제 그 가상함수니까 또 정의하는 게 없으니까 A에 있는 bar가 마찬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bars, 요게 좀 뭐 특이한 건 아니고 bars가 되는데, 이제 이 bars는 가상함수가 아니고 일반 함수죠. 일반 함수고 B에 그거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의하고 있고, 이제 B의 리모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얘와 달리 B께 불러지는 겁니다. 얘를 쓰고 있으니까.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B를 기준으로 살펴볼 거고, B의 바즈가 일반 함수가 있으니까 걔를 부를 거예요. 얘는 이제 ham은 가상함수니까 이제 늦은 바인딩을 할 거고, 이제 B의 ham이라고 하는 게 재정이 되어 있으니까 B의 ham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난해한 거 있지는 않죠. 여기 경우에. 그러니까 뭘 살펴보면 되냐면, 이제 사용하는 리모컨이 포인터 타입이냐 아니면 값 타입이냐. 포인터 참조 아니면 값 타입일 텐데, 포인터 참조이면 늦은 바인딩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호출하는 함수를 봐야 돼요. 근데 이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함수이면은 늦은 바인딩 하는 거고, 얘가 포인터이고 또는 참조이더라도 호출하는 함수가 일반 함수이면은 이름 바인딩을 하는 거죠. 컴파일 시간에 뭘 호출할지를 결정하게 되겠고, 뭘 호출할지는 이제 이름 바인딩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리모컨을 봐야 되겠죠. B면은 B 클래스 가서 찾는 거고, A 타입의 리모컨이면 A 클래스 가서 찾는 거예요.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늦은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얘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 가리킨 애가 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바인딩을 한번 예제로 살펴봤고요. 생성자와 소멸자는 항상 이름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름 바인딩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서 뭘 호출하더라도 그것도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생성자와 소멸자는 생성자 소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성자 소멸자 안에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을 경우에는 항상 이름 바인딩을 한다는 거고요. 소멸자나 생성자는 실제 생성자는 그렇지만 소멸자는 이제 뭘 이용하냐에 따라서 맞게 이제 늦은 바인딩을 해서 올바르게 소멸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자를 가상함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조금 복잡한 케이스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이제 가상함수가 아닌데 그거를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상함수가 아닌데 재정의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재정의하는 함수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함수들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려지는 효과. 그러니까 이 가려지는 효과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n이 있어요. n이라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블럭 안에 int n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을 하면은 이 n은 어떤 n이에요? 얘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A1을 물려봤는데 이 후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세 개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가려지는 효과는 똑같은 것만 가려지는 게 아니라 같은 이름 거를 다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A1에는 후 함수가 3개 있어요. 각각 이제 다중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인자들을 받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A2는 똑같은 3개가 있는데 이제 얘는 가상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상함수가 없는 애들을 상속받았을 때의 그 나타나는 현상하고 가상함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요 4가지를 살펴보는데 B1, B2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B1, B2. 근데 B1은 A1을 상속받고 있는데 fu를 재정의하고 있지 않죠. B2는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B1과 B2는 모두 다 무슨 타입? 값 타입이죠. 지금 값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다 이름 바인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름 바인딩. B1은 아무것도 정의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3개가 물려줄 거예요. 그리고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푸를 이렇게 호출하면은 맞게끔 다 호출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어색한 게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근데 B2는 값 타입이기 때문에 이름 바인딩을 하고 있고 B2에는 fu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 때문에 물려받은 3개는 가려지게 돼요. 그러면 B 갖고 fu를 부르면 얘밖에 없는 거예요. B2 입장에선.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얘를 부르겠죠. 얘는 1.5를 부르게 되면 더블 받는 게 없어요. 근데 더블 받는 게 없는데 뭐는 있어? 인트를 받는 게 있죠. 그러면은 더블을 인트로 바꿔가지고 2를 전달하는 형태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 fu의 더블을 물려받은 게 불러지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불러지는 거예요? 얘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문자열을 보내는데 문자열은 자동으로 정수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문법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B2는 일반 함수를 부모가 fu를 3개 정의하고 있는데 얘가 재정의하면서 가려진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건 이 B2 fu도 얘가 불러준 게 아니라 얘를 불러준 거예요. 얘밖에 쓸 수는 없어요. 얘밖에. 그 다음에 이제 C1, C2는 가상함수를 정의되어 있는 애를 상속받고 있죠. C1은 가상함수들이라 그래도 얘는 뭐야? 값 타입이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바인딩을 해요? 이름 바인딩을 해요. 이름 바인딩을 하는데 어차피 얘네들이 물려질 테니까 가상함수이든 아니든 모든 메소드는 물려받아요. 물려받는데 이제 일반 함수는 재정의하게 되면 다 가려진 효과가 있고요. 얘는 어차피 얘랑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가렸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돼요. 근데 이제 얘를 봅시다. 얘가 좀 또 특이한 애죠. 얘는 A2를 상속받고 있는데 fu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이 fu도 가상함수가 되고
얘네들도 가상함수죠. 그러면 이제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는데 C2를 쓰는데 값 타입으로 썼어요. 그럼 뭐해? 이름 바인딩을 하게 돼요. 이름 바인딩. 그래서 이름 바인딩을 하니까 얘는 뭘로 가요? 얘를 가는 게 아니라 얘만 보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똑같은 현상으로 얘는 에러 나고 얘는 얘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이든 아니든 내가 이제 그 가상함수로 만들었으면은 늦은 바인딩 하게끔 뭔가 그 타입을 썼어야 되는데 값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상함수이어도 일반 함수와 차이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예제인데 아까는 이 전 슬라이드에는 요 객체들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값 타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 바인딩 하는 애들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부모 리모컨을 갖고 그 똑같은 객체들을 동적 생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포인트 타입이니까 늦은 바인딩 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한번 B1부터 살펴봅시다. 형태는 똑같아요. B1은 A1을 상속받고 있고 B2는 A1을 상속받고 있는 애들인데 이제 이 푸들은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재정의하고 있지 않고 얘는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1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지만 호출하는 푸들은 다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이름 바인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름 바인딩을 하는데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는 어디를 가 살펴봐요? B1을 가 살펴봐요? 아니요. A1을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리모컨을 뭘 쓰고 있어? A1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름 바인딩이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그냥 일로 가서 A1에 있는 얘네들이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 아까는 가려지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값 타입을 썼을 땐. 얘도 이제 포인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늦은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f를 봤더니 f는 그 가상함수가 아니야.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절로 가요. 그러면 얘가 다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서는 불러주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리모컨이 뭐냐에 따라서 그 클래스로 가서 호출할 애들 결정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을. 그러니까 이 f가 일반 함수이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 여기에 new b가 올지 new 뭐가 올지는 컴파일러는 신경을 안 쓰겠죠. 얘가 이름 바인딩이면. 그러면 이제 요걸 봅시다. 얘는 이제 C1을 만들었는데 A2니까 그 포인터니까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고 f가 가상함수니까 다 늦은 바인딩을 하겠죠. 늦은 바인딩을 하는데 C1에는 어차피 f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게 그냥 물려받은 테이블대로 해가지고 문제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요 경우는 C2가 얘를 상속받고 있고 f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2 포인트를 갖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고 f면 늦은 바인딩을 하는 함수들이죠. 그러면은 C2에 가서 살펴보게 돼요. 근데 C2는 f를 그 재정의하고 있고 int 버전만 재정의하고 나머지 두 개는 따라오게 돼요. 가상함수이기 때문에. 가상함수인 경우에는 가려질 효과가 없는 거예요. 테이블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요로 가고 요 두 개는 요걸로 호출이 돼서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경우인데
실제 이런 경우는 별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일반 함수를 재정의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다형성을 활용하고자 하면은 가상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원래 우리가 나타나게끔 프로그래밍하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상함수가 돼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지, 이렇게 활용하면 또 가상함수로 만든 이유가 없는 거죠. 다형성을 활용하고자 만들어 놨는데 값 타입의 변수를 쓰면은 또 그 효과를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형성을 우리가 활용하고 싶으면 가상함수로 만들고 포인터나 이제 참조로 상위 타입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들을 처리해야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간 복잡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 가려지는 효과를 이제 제거하고 싶으면 유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뺀 나머지 두 개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얘가 없으면 얘는 일반 함수니까 얘를 만약 B를 값 타입으로 썼으면은 요 재정의한 것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물려받아서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using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ing을 이용해서 그 감춰진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바인딩과 관련된 거를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좀 상속과 관련된 그 다형성과 관련된 이제 일반적인 좀 얘기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오리가 있었고 오리를 상속받아서 다양한 오리들을 만들었는데 이 오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나무 오리나 고무 오리를 상속받아서 그러니까 오리를 상속해가지고 고무 오리나 나무 오리 같은 걸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은 이주의 관계가 성립할 때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고무 오리도 오리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간단한 건 아니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뭔가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리 클래스가 있고요. 이 오리 클래스에는 이제 어떤 메소드들이 있냐면 꽥꽥하는 메소드, 날르는 메소드, 수영하는 메소드, 그리고 그 오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 이제 다양한 오리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꽥꽥거리는 거나 날아다니는 거, 수영하는 거는 다 물려받는다고 가정하고 뭐만 다르냐면은 생김새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다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고무 오리를 재정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고무 오리가 꽥꽥거리고 날아다니고 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원하냐 안 하냐. 당연히 이 고무 오리는 날릴 수는 없는데 자동으로 날아다니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자식이 물려받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4개 메소드가 있으면 4개를 다 자동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받는데 내가 필요 없어, 내가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얘는 그걸 못 해야 되는데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얘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오리를 이용해서 고무 오리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실제 한다 그러면 상속을 안 하고 별도 코드를 그래도 중복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코드 중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거하고자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상속을 쓰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물려받는 메소드 중에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빈 메소드 재정의하게 되면은 리모컨으로 fly 메소드를 누르더라도 고무오리는 뭐 할까?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하는데 부모의 5개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5개 메소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가 쓸 수 있는지. 나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게 있어.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해요? 빈 메소드로 재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무 오리 말고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오리들을 만드는데 이런 오리들도 나를 필요가 없어요. 플라이를 물려받으면 안 돼. 그러면 그 각각의 오리들을 만들 때마다 플라이 메소드를 빈 메소드로 정의하는 건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중간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on-flying dog을 만들어서 non-flying dog에다가 fly 메소드를 재정해 놓고 얘는 오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non-flying dog을 물려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물려받을 때 fly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얘는 fly가 못하게끔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는데 부모에서 물려받으면 안 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빈 메소드를 제정해 주면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되는 애들 여러 개 있으면 중간 클래스를 만들고 중간 클래스 상속받으로 만드는 게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처음부터 고무 오리까지 만약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클래스를 설계하는 게 맞냐면은 그 가정은 뭐냐면은 모든 오리는 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그렇게 끝까지 갔더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fly 메소드가 있는 거죠. 얘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청둥오리. 얘는 이제 이런 데서는 fly가 없고 여기에는 고무오리, 나무오리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장난감 오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없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플라이는 없지 이제. non flying dog은 플라이가 없는 거예요. 얘는 있고 둘 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수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오리가 다 한다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아닌 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는 거의 빈 클래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빈 클래스니까 얘를 없애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애들은 플라잉 덕을 물려받고 날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오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non flying dog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거의 빔 클래스예요. 여기에 뭐 할 게 없어. 근데 만들었어. 그럼 얘를 만들어서 주는 효과는 뭘까? 얘가 주어지는 효과는 얘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얘네들을 아우르는 타입은 없는 거죠. 얘는 오리긴 맞지만 날지 못하는 애들을 묶어주는 뭔가의 리모컨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non flying dog이라는 걸 만들면 요 리모컨은 얘네들한테 맞는 거고 얘한테는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빈 클래스. 그냥 얘 클래스는 얘를 상속받는다 그러고 가상함수도 디폴트 만들고 그냥 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애들을 아울러 수 있는 리모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상속을 우리가 사용할 때 내가 부모로부터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함수가 몇 개 있냐. 근데 여기선 주로 가상함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함수들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가상함수들이 나한테 다 필요한 애냐 아니냐. 필요하지만 부모에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되냐 바꿔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렇게 바꾸고 있죠. 위에서는 깨끗했는데 이 고모리는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삑삑해야 돼. 그러면 재정의 해주는 거죠. 얘는 퀵 메소드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한데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재정의 해주면 되는 거고 플라이는 아예 할 수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빔 메소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거예요. 수임은 그냥 물려받아 쓰는 거고 꽥꽥하는 퀵 메소드는 바꾼 거고 그리고 플라이는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빔 메소드로 재정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는 게 맞겠지만 나중에 만들다 보면은 그 처음부터 제대로 못 그려했거나 얘네들은 내가 수정할 수 없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질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이제 솔리드라는 원리가 있고 그 솔리드가 5가지 객체지향 원리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L에 해당되는 게 이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냐면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브 타이핑. 그러니까 오리라는 데다가 고무 오리를 갖다 놔도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만약에 처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LSP에 위배된 거예요. 그렇죠? 이 고무 오리는 날지 못하는데 날게 돼버린 거지. 고무 오리는 오리를 완전히 대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치를 취해줘야지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LSP 측면에서 보면은 이즈가 안 맞는 것일 수 있고 맞는데 그거를 상속을 하면 안 되는 애가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한다는 거는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LSP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늘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예제가 바로 rectangle square. 그리고 타원과 원이에요. 타원과 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한 종류이죠. 그렇죠? square is a rectangle. 그러면 명제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죠. 그런데 직사각형을 상속받아서 정사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안 맞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은 높이와 그 폭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마음대로 조절해도 여전히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에서 한 변만 늘리면 이건 더 이상 정사각형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상속할 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상속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shape, rectangle, square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지가 않고 그냥 형제로 모델링을 많이 하죠. 얘는 수학적으로는 이제가 맞지만 얘는 여기에 set, width 하면은 얘과 얘는 다르죠. 얘는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건데 얘는 한쪽 바꾸면 반대쪽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특성이 같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즈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을 구현할 때는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LSP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LSP에 위배가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중간 클래스 하나 더 둔다든지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빈 메소드로 제정해서 그 메소드를 못 쓰게 한다든지 뭔가는 해줘야지 않고는 이제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상속을 할 때는 이즈에이가 성립해야 돼요. 근데 이즈에이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상속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그 LSP 측면에서 논리적으로도 맞냐, 논리적으로도 잘 그게 맞는 건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에는 클래스라는 게 있고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C++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건 없어요. 그럼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상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똑같이 C++에서도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가 같은 걸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자바 인터페이스는 뭐만 갖고 있어요?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flyab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는 fly라는 메소드를 선언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클래스예요? C++ 입장에서 추상 클래스가 되죠.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 오리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 클래스는 flyable이고 swimable 하면 이 오리는 어떤 메소드를 꼭 가져야 돼. fly와 swim 메소드를 가져야 되죠. 만약 fly와 swim 메소드를 여기서 재정의 하지 않으면 오리 클래스가 뭐가 돼? 추상 클래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를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일반 클래스로 만들고자 하면은 이런 애들을 상속받으면 얘네들을 강제로 재정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flyable이라는 리모컨은 어떤 애들을 묶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fly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리모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모컨 역할. 근데 이 fly라고 하는 거는 is의 관계에서 이 계층적으로 묶지 않더라도 묶을 수 없는 애들도 다 fly라는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도 있고 곤충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다 fly를 할 수가 있고 그 fly하는 메커니즘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걔네들을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애들이 오든지 상관없이 날리고 싶다. 그러면 저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플라이어블을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들만 올 수가 있고, 요 리모컨 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뭐만 할 수 있어? 플라이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는 거를 우리가 계약 기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계약 기반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네가 이 함수를 쓰고 싶으면은 내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내 클래스의 객체도 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 내 클래스 만들 때 나는 뭘 해야 돼요? 요 플라이어블을 상속받아야 돼요. 상속만 받으면 내 클래스의 객체는 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약 기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함수 만들어주고 쓰고 싶으면 얘 구현해라. 얘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플라이어블, 스위머 두 개 클래스 상속받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중상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을 지원하는데, 다중상속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을 다중상속 받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선언만 되어 있는 애들, 이런 클래스를 뭐 5개, 6개 상속받아도 그 다중상속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 개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때 여러 부모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만들면 정의되어 있는 애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A라는 클래스도 상속받고 B라는 것도 상속받는데 여기도 fu가 있고 여기도 fu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똑같은 이름의 서명까지 똑같은 메소드를 몇 개 가져? 2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2개 가지면 여기서 C에 C가 있을 때 C.fu 하면 얘를 불러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를 물려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개를 물려받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조치를 취해서 뭔가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A가 있는데 A를 상속받아서 B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C를 만들었어. 근데 어떤 애를 상속받았는데 BC를 이용해서 D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도 A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도 A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2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림은 이렇게 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같은 멤버 변수가 여러 개 존재하게 보게 되는. 이쪽으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부모는 하나밖에. 이렇게 자바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C++는 이제 다중상속을 지원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 모습이죠. Living in Sky가 물려받고 Living in Water가 물려받고 오리는 얘를 다 다중상속해서 오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eat를 부르면 일루도 가고 또
플레이 메소드 가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선 둘 다 문제죠. 이제 플레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어떤 플레이가 불를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it는 이렇게도 가도 있고 이렇게 가도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중상속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여기를 상속할 때 여기다가 버추얼 키워드를 써줘요. 버추얼 키워드 써주면 이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일로 가나 똑같은 클래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속 계층 구조에는 한 번만 등장하게끔 만들어줘요. 버추얼. 그래서 버추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플레이의 문제점은 여기다가 플레이를 재정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using living in sky 플레이 하게 되면은 얘는 워터에 있는 플레이는 안 쓰겠다는 거죠. 요 using을 그 주석을 빼버리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덕점 플레이 하면 요건 어떻게 돼? 이거 안 썼어요. 아까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에러가 나죠. 그러면 호출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얘를 부를지를 내가 명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리빙 인 스카이의 플레이를 부르는 거니까 모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중상속하게 되면은 똑같은 의의 메소드를 여기저기 클래스한테 물려받는데 그렇게 물려받는 것 자체가 문법 오류 나진 않아요. 근데 언제 문법 오류가 나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요건 에러 나죠. 왜? 이 플레이가 어떤 애의 플레이를 불러야 되는지를 컴파일러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여러 개를 물려받는데 그 중에 내가 특별한 하나만 필요해. 그러면 걔를 쓰도록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레이하면 얘가 늘 불러지겠죠. 이렇게 내버려 두고 부를 때마다 내가 여러 개 물려받은 것 중에 요거 쓰고 싶다 이번에는 요거를 명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중정의에서도 다중정의 자체가 오류나는 게 아니라 다중정의 해놨는데 호출했는데 호출이 얘로 갈지 모호하면 이게 오류나는 거죠. 여기도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은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가급적이면 이제 C++는 다중상속을 제공하지만 다중상속을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아니면 이제 아까 같은 요런 형태의 애들 상태가 없고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선언만 되어 있는 애들을 다중상속 받는 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언만 되어 있으면 왜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플레이가 선언만 되어 있어. 정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B와 C를 다중상속 받아서 D를 만들었어요. D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플레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 D는 뭐가 돼? 객체 생성 못해요.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럼 얘가 추상 클래스가 되기 싫어. 그럼 뭘 할까? 플레이를 재정의하겠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호출할 때 모호한 것이 없죠. 요거밖에 없는데. 선언만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선언이 아니라 정의가 되어 있으면 실제 얘도 호출할 수 있고 얘도 호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호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개에서부터 상속받았는데 똑같은 이름인데 선언만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선언되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상속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좀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번 챕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EJ가 성립해야 돼. 근데 EJ가 성립한다고 실제 상속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설명드렸던 렉탱글 스퀘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상속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 잘 보셔야 되겠고,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돼요. 나중에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던 애를 상속하려다 보면 많은 수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속으로 모델링했을 때는 지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확장까지 고려해서 잘 처음부터 설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클래스 간의 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후손들은 자신이 물려받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 클래스로 정의하게 되면은 물려받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내가 써도 되는 건지, 얘는 쓰면 안 되는 건지,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건지. swim, quack, fly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활용할 때 우리가 펫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처리하든 고양이를 처리하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강아지에만 있는 어떤 메소드를 부르기 위해서 펫에 유지됐던 어떤 강아지를 다이내믹 캐스트를 이용해서 다시 강아지로 바꿔야 되는 등 그런 것이 필요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고 상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만 목적이 돼요? 그 경우에는 코드의 재사용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 객체를 그 상황에서는 절대 부모 리모컨 갖고 처리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자식 클래스나 어떤 클래스는 그 클래스의 리모컨 갖고 값 타입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다양성을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클래스의 객체는 항상 값 타입으로만 쓸 거야. 그럼 다양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늦은 바인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양성이 목적이 되면은 주로 우리는 부모 또는 조상 리모컨 갖고 객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 객체에만 있는 메소드가 있으면 이 리모컨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치시켜주면 좋겠고,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 있는 클래스들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클래스를 좀 더 쉽게 정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위 클래스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돼요? 리모컨으로 활용하면 돼요. 공통적으로 다양한 애들을 처리할 수 있는 타입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만 가급적이면 다중상속을 안 쓰고도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중상속을 안 쓰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부모 클래스를 또 상당히 수정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내가 접근할 거면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해야지만
C++의 장점, 객체지향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까지 내려가는 거. 최대 5레벨 이상 넘어가면 별로예요. 짧게 가지면 좋겠고, 상속과 포함 관계 중 똑같은 걸로 문제가 해결되면은 어쩌면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사항 8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is A로 해결하고 has A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어떤 애들은 강아지는 멍멍하고 고양이는 야옹하는 거를 다형성을 가지고 모델링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형성 갖고 모델링 하고 싶으면 C++에서는 또는 객체지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가 있죠. 부모의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야 되니까 make 사운드를 만들 거고, 그 make 사운드를 강아지에는 멍멍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고양이는 야옹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펫 리모컨을 가지고 포인터 타입, 참조 타입을 가지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처리하면 되겠고, 얘가 가리키는 게 고양이면 야옹할 거고 강아지면 멍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is A를 이용하는 다양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를 has A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멍멍하고 야옹하는 그 기능을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능을 똑같은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게끔 요 기능 자체를 상속으로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자체를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행위들을. 그 다음에 펫에 이 make 사운드를 우리가 이제 make 사운드를 실행하는데 뭘 이용해서 실행하냐면은 여기서 유지하는 펫 사운드를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펫 사운드는 강아지 사운드를 가리킬 수도 있고 캣 사운드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여기서 실행됐을 때 멍멍이 출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옹이 출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자체를 이렇게 상속으로 만들고, 펫에는 이 행위를 갖고 있는 객체를 has A로 유지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객체지향 설계 패턴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략 패턴이라고 그래요. 전략 패턴. 그래서 요거를 수행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객체로 만들고 어떤 객체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이점과 단점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점은 뭘까요? 이점은 실행 시간에 얘의 동작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set 사운드를 이용해서 어떤 전략을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여기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야옹할 때도 있고 멍멍할 때도 있고 깨끗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실행 시간에 얼마든지 이 함수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내용을 실행 시간에 바꾸는 경우는 생각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얘만 펫 사운드를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얘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아요. 얘는 뭐만 의존해? 이 클래스는 펫은 뭐만 알고 있어요? 뭐만 알고 있어요? 펫 사운드라는 클래스만 알고 있어요. 펫 사운드만 알지 독 사운드, 캣 사운드는 몰라. 모르죠. 활용 안 해요. 근데 실제는 쓰죠. 실제는 쓰지만 코딩할 때 얘네들을 의존 안 해요. 얘네들 의존 안 한다는 건 이거 말고 여러 개를 더 만들어도 얘는 여전히 그거 갖고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문 용어로 관계 주입이라 그래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 그럽니다. 원래는 내가 다른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해야 돼. 그러면 그 클래스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코딩할 때 그 클래스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 클래스의 구현에 보면은 독 사운드, 캣 사운드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요. 안 와도 쓰게 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여기다가 독 사운드를 넣어주면 강아지 소리가 날 거고, 캣 사운드를 넣어주면 캣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실행 시간에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has A는 뭘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지하는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has A로 모델링하게 되면 실행 시간에 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은 그게 안 되죠. 실행 시간에 어떤 애의 활동을 못 바꿔요. 그걸 바꾸려면 코드를 다시 짜야 되죠. 근데 has A는 그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의 단점은 뭘까요? 아까와 비교했을 때. 아까는 강아지 타입, 고양이 타입이 있어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뭘 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팻만 있는 거예요. 팻만 있고 이 팻이 고양이 사운드를 유지하고 있으면 고양이가 되는 거고 강아지 사운드를 유지하면 강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 타입, 고양이 타입이라는 것들을 isA를 우리가 쓰면 그 특징을 나타내는 클래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hasA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안 만들고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거지. 고양이였다가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였다가 햄스터가 되고. 물론 그게 고양이 강아지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맞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게임을 만드는데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택 메소드는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무기에 의해서 좌우되죠. 그것도 다 전략 패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뭘 유지해? 무기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지하는 것도 포인터가 돼야 돼. 저거를 포인터가 아니라 값 타입이면 이게 안 되죠. 슬라이싱 문제 나고 늦은 바인딩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 되는 건 펫 사운드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게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펫이 유지하는 그 전략은 포인터 타입이나 참조 타입이 돼야 돼요. 근데 참조 타입은 안 되겠죠. 왜? 참조 타입이 되면은 못 바꿔. 참조 타입은 한번 참조한 거를 바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C++에서는 다양성을 위해서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때는 뭘로 유지한다? 포인터, 상위 타입 포인터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성이 동작하게 됩니다.